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이더리움도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3달 만에 1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초에 찍었던 9천만 원, 여기가 단기 지지선 혹은 단기 바닥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저항선은 대략 1억 1천만 원. 이 중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그럼에도 이것을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면 특히 이럴 때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9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는 저는 횡보장이다. 이러면서 다시 9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다시 하락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9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회복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1억 1천만 원 위로 잘 버티고 그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단기 바닥 2월 초에 270만 원, 그 다음에 저항선은 345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그 다음 5월 달 이 저항선을 그렇게 뚫으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더리움은요, 지금 현재 가격만 보시면 저는 조금 그 본질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산 토큰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그리고 월가의 원픽을 받고 있는 현재 1위 망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심리는 그렇죠. 제가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이더리움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조차도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의지가 상실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죠. 240만 원까지 갔는데 9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현재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저평가돼 있더라. 여기에서 자산 토큰화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큰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은 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의심이 되면 전 코인 쪽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거는 확정된 미래, 그럴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가격 왜 이래?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티은행 아시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에서 토큰화 증권의 시가총액이 2030년까지 323배 커질 것이다.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 차터드는 2028년 대략 2년에서 3년 후 시가총액, 자산 토큰화의 시총이 235배 커질 것이다. 3년 후 200배, 5년 후 300배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실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핫한 주식, 한국의 삼전닉스 현대자동차 주식을 토큰화 시켜서 이미 바이낸스 체인 위에 론칭을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은 지금 이 토큰은 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자산 토큰화, 주식, 채권, 토큰화, 예금, MMF 펀드, ETF 이게 다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클래리티법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이 법은 항상 혁신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토큰화 TVL, 디파이 그 망 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가치 또 스테이블 코인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압도적인 1위망은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대략 지금 2,500억 달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낮아졌지만 이더리움 시총이 왜 중요하냐? 이더리움 바구니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안에 담겨있는 물건보다 바구니가 더 커야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을 하겠죠. 2,500억 달러가 이더리움 바구니의 시가총액.
그 안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냐? 스테이블 코인이 1,600억 달러, 디파이가 420억 달러, 토큰화 자산은 대략 50억 달러. 토큰화 자산이 아직 얼마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바구니의 시가총액 크기는 2,500억 달러인데 자산 들어있는 가치는 다 합쳐보니까 대략 2,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가 더 큰 거죠. 이러면 자산의 가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단, 이더리움 바구니를 제가 이더리움 금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금고로 했냐? 누군가 와서 이 금고를 허물고 안에 있는 가치 있는 화폐든 자산을 훔쳐갈 수 있잖아요.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켜주는 금고라고 해보면 금고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부서뜨리는데 1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해킹하는데 1억이 드는데요. 만약에 금고 안에 2천만 원이 있다면 굳이 1억을 쓰면서 2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만약에 금고 안에 자산 가치가 20억 원, 그러니까 20배 이상의 금덩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금고를 어떻게 해서든 1억 원 돈을 써서라도 부서뜨리고 그 안에 20억 원을 가져갈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금고, 이더리움 바구니의 크기가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훨씬 더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안에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커져야 그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더리움 금고 또는 바구니 이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 올해 내년의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3년에서 5년 얘기를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이 10배, 20배 이상 커져줘야 미래에 이 바구니 안에 자산이든 화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담을 거 아닙니까? 이 시총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시티은행 자산 토큰화가 앞으로 200배, 300배 커집니다. 물론 이게 다 이더리움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솔라나도 갈 것이고 아발란체도 갈 것이고 스텔라도 갈 겁니다. 최소 시총이 10배, 20배 이상은 저는 더 커지지 않겠냐. 만약에 이제 기관들이 바구니로서 이더리움을 채택을 안 한다면 이더리움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더리움이 지금 작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2,500억 달러죠. 시가총액 바이낸스 코인은 9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 됩니다. 솔라나는 그것보다 또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60억 달러.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자산 토큰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 발의 피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0원으로 가거나 또는 1억, 심지어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 그때 비트코인 50만 원이었거든요. 이런 제가 책을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0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이더리움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기관들의 바구니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이더리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자산이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토큰화된 주식이 이 이더리움망에 담겨준다면 제일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여기서 저는 최소 수십 배 이상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문하실 수 있어요. 블랙락은 시가총액이 166 빌리언 달러. 여기 주식들 다 합쳐보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운용 자산은 14조 달러. 거의 이게 몇 배입니까? 한 100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블랙락이나 JP 모건 이런 중앙화된 은행 자산 운용사는 운용 자산이 이렇게 많이 커져도 법과 규제를 통해서 그 자산을 보호를 해줍니다. 국가적으로 해줍니다. 반면 이더리움을 완벽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탈중앙화된 굉장히 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한 주체가 맘먹고 이더리움을 해킹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도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법과 규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더리움 망을
마음대로 스위치 온, 오프, 뭐 껐다 켰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그 안에 담긴 자산 가치를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가총액이 훨씬 더 여기서 커져야만 합니다. 커지지 않을 바구니를 블랙락이, 피델리티가, 저기 뭐 JP모건이 굳이 이걸 선택을 했겠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초우량 코인, 개수가 깡패죠. 비트이더 XRP 많이 모으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럴 때 특히. 그러면 뭐가 우량 코인이냐? 기준은 뭐냐? 저는 시가총액이 큰 코인, 그리고 중국보다는 유럽보다는 미국산이다라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런 근거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알겠지만 이더리움 지금 가격 봐라. 이거 쓰레기 아니니?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망했잖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회장이죠. 아마 많이 답답해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다 지금 AI만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AI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산 토큰하고 AI랑 결국 합쳐질 수 있다. 이 자산 토큰화 보면 모든 것이 토큰화 될 거라니까 이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더리움 ETF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이 포함된, 이자가 포함된 ETF 판매하고 있고, 비들 펀드, 본인들이 그 온체인화 시켰던 그 펀드 있죠. 그 펀드를 이더리움 위에 사실 가장 먼저 론칭을 했던 회사도 블랙락입니다. 블랙락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세계 탑 10 자산 운용사거든요. 1위가 블랙락, 2위가 뱅가드, 3위는 스위스에 있는 UBS, 4위는 피델리티, 5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게 다 은행입니다. 6위는 JP모건, 7위는 골드만삭스, 8위는 캐피탈그룹, 9위는 아문디. 유럽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위는 BNY 멜론. 이 회사들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뭐 채굴주를 샀든지 스트래터지 주식을 왕창 들고 있든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뱅가드는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 떼다가 그냥 본인 플랫폼에서 팔면서 수수료 벌고 있습니다. 대리점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에 금융, 인프라 효율화를 위해서 시티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ABS라고 하는 뭐 유동화 증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테스트를 실제로 했고요. 온도 파이낸스나 크라켄과 같은 거래소는 뱅가드에 있는 수많은 ETF 있죠.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재가공합니다. 토큰화 시켜서 온도 플랫폼, 크라켄 거래소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 AI 패권, AI도 어디 플랫폼, 블록체인 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어디 위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더리움 망 플러스 이제 뭐 솔라나 뭐 플러스 어떤 망, 이제 특장점이 있는 망들 여러 개를 쓸 거예요. 멀티체인이 될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극도의 저평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AI 주식, 뭐 스페이스X의 IPO, 여기로 뭐 글로벌 자금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주식들이 사실은 빠져줘야 이 크립토로 갈 수 있는, 뭐 어쨌든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가격이 출렁출렁 해줘야 돼요. 지금 금 가격 좀 출렁했지 않습니까?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금에 엄청난 포모를 느끼면서 막 줄을 서서 뭐 몇 시간 기다려서 금 사시는 분 혹시 지금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도 그런 날이 실은 와줘야 합니다. 제가 2018년, 19년도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기 위한 뭐 이제 컨퍼런스, 뭐 주제를 제가 찾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이더리움은 ICO, 크립토 키티, 뭐 장난감 키우는 겁니다. NFT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컨퍼런스 망했어요. 대실망이었고
가격은 대폭락이었죠. 이더리움 92,000원이었습니다. 그때 느낌과 지금이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 뭐 그때 크립토키티랑 지금 뭐 생각을 하시면 안 돼도 지금은 이제 그 확정적인 것들이 눈앞에 훨씬 더 많이 보이니까 떨어져도 270만 원, 80만 원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더리움 외에 다른 체인으로도 분산이 당연히 가능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이 유리하다. 하지만 보십시오. 머니그램에서 스텔라라고 하는 망을 채택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레이어 1입니다. AI 개발자가 세운 이제 레이어 1인데요. 이번 달까지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망들이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중견 미국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해밀턴 레인에서는 트론이라고 하는 망을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자산 토크나 펀드를 여기에서 론칭을 했습니다. 테더가 트론 망 위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순위 담보대출 토큰, 빚도 토큰화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토큰도 지금 시큐리타이즈와 협업을 해서 트론 망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더리움만 쓰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멀티체인 전략을 이더리움도 쓰지만 다른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튀르키예에서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러 유동성의 접근이 예전에는 제한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환전하는 데 실은 준비금을 은행에 어느 정도 좀 쟁여놓고 있었는데 그 자금은 사실상 묶이는 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XRP나 RLUSD를 통해서 뭐 굳이 그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은행과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 파이낸스에서는 무기한 선물 거래소 온도 퍼프스라고 하는 것을 곧 있으면 출시를 합니다.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매월 단위로 보통 롤오버를 해줍니다. 그 한 달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선물 위냐 아래냐 배팅을 하는데요. 이게 수수료가 생각보다 매월 달달이 나가는 게 좀 비싸고요. 사실 귀찮기도 해요. 근데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죠.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이제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다만 무기한 선물은 펀딩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롱 이제 위로 아래로 베팅하는 사람들끼리 8시간마다 서로 선물과 현물의 그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 그 가격 차이를 줄이곤 합니다. 하이퍼 리퀴드도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장 마감이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되고 만기가 없는 무기한 선물 상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뭐 써주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혜택이 있으면 그냥 쓴다. 지금 쓰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크립토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올리원인데요. 이더리움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냐 이더냐. 근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확실하면 근데 확실할수록 상승률 퍼센트는 작아집니다. 비트코인으로 뭐 내년까지 10배를 먹겠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할수록 상승률은 더 커질 수 있죠. 반대로 불확실할수록 하락률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비중 조절이고 저는 조금 안전하게 비트나 이더, XRP, 솔라나 그나마 이제 시총이 큰 코인들 위주로 많이 섞어주고 거기에 이제 얼마씩 좀 더하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가격도 안 좋은데 마운트 곡수가 6개월 만에 비트코인을 또 이체를 지금 굉장히 큰 돈, 뭐 이제 수천억, 거의 조 가까운 돈을 이체를 뭐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습니다. 마운트 곡수는 2014년도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때 85만 개 비트코인이 이제 탈취를 당했는데 지금 뭐 이제 24년, 10년 만에 상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채권자가 일부 있습니다.
현재 대략 한 34,000개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85만 개 중에 대부분 상환이 됐지만 여전히 34,000개. 지금 뭐 이것도 시총이 엄청 큽니다. 10월 31일까지 상환을 지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지갑을 옮겼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 번씩 움츠러듭니다. 12년째 우려먹고 있는 퍼드의 킹 마운트 곡수죠. 하필 이럴 때만 뉴스화 됩니다. 저는 이것과 비슷한 이제 퍼드 제일 비슷한 것이 퀀텀 컴퓨팅이 될 확률이 높다. 앞으로 최소 5년간.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을 잘 준비를 그 기술을 역으로 자 이제 이더리움 재단, 뭐 솔라나 재단에서 잘 준비를 저는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이번 주에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재개할 것이다. 지금 메모리얼 데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조항 포함시켜라. 안 그러면 나 철회하겠다. 뭐 JP 모건 회장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업계에서는 오는 8월께 상원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주시한다.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는데요. 상원 전체 표결이 6월 달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6월 달에 되려면 윤리 조항, 즉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이해 상충 논란 이런 것들이 또 디파이에 대한 개발자에 대한 면책 조항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농업위원회, 은행위원회 상원에서 두 가지 버전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야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6월 내에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지금 시나리오는 대략 저는 그냥 7월 초 상원 전체 표결이 이루어지진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 또는 하순에 하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문구 다시 수정하고 다시 표결에 붙이고요. 7월 말 혹은 8월 초 백악관으로 보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은 바로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8월 3일 월요일에서 8월 7일 금요일 이쪽 주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45%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100%는 아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7월 달에 상원 통과를 하지만 하원 재표결에서든 뭐 어디서든 지연이 돼서 8회 휴회 직전 또는 직후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8월 달은 거의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9월 가서야 서명을 할 것이다. 이건 35%. 마지막 시나리오는 쉽게 말하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이건 확률 20%. 그러니까 투자가요. 어려운 이유가 이거 같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요. 소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이거 뭐 코인이 거의 종교인 사람들이고 맞는 것 같아요. 코인 지금 투자하시는 게 종교 수준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절대 제정신으로 제가 볼 때 못 버팁니다. 제가 그래서 뭐 성공 확률 뭐 몇 프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저는 뭐 예전 14년, 15년, 16년, 17년은 뭐 다 같이 즐거웠었지만 또 18년, 19년, 20년 또 한 번 또 즐거웠다가 이런 반복이 수도 끝도 없었지 않습니까? 잘 지켜와도 내 안에 의심이 한 번씩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 유혹, 또 빚에 대한 빚으로 그냥 한 번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가 인내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금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정말 쫙쫙 쥐어짜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레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생존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저는 반등이 나오겠다. 지금 이 법이 어느 정도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8월로 뭐 7월로 지금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여기서 포기는 저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본인께서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초록색 좀 밑으로 떨어졌고 금도 최근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의 주식 S&P 500 지수는 다시 위로 사상 최고가를 좀 뚫었죠. 5월 초중순만 해도 이 세 개가 비슷하게 갔는데 5월 말에 오면서 주식은 오르고 비트코인 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봐도 전 세계 글로벌 자금 주식으로 많이 쏟아지고 있죠.
코인은 재미가 없죠. 그러면 지금 주식으로 더 쏠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패턴은 영원하진 않다. 지금 주식은 포모고요. 코인은 퍼드입니다. 지금 뭐 마운트 곡스 나오고 저기 마이클 셀러가 뭐 32개 팔았습니까? 이게 퍼드로 작동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대개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더라. 저는 국장을 뭐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뭐 롤러코스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좀 굉장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좀 이런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반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비중 제한을 합니다. 국내 주식의 제한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크게 늘렸거든요. 그게 연말까지 이어지는 임시 국내 주식의 이제 제한치입니다. 한계치인데 지금 이것도 사실 뭐 이미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한 2번 정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기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요. 지금 국내 주식을 어마어마한 지금 2월 달부터 4월을 제외하면 조 단위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맞습니다. 미국 장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6월 12일 스페이스X 등 글로벌 자금 많이 몰릴 겁니다. 코인으로 올 돈이 이제 순간적으로 아마 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저는 세상의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을 것이다. 다만 코인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월드컵 얘기를 드린 거예요. 월드컵일 필요는 없고 본인의 취미 아니면 본인 하는 본업 충실하셔야 된다. 이것만 쳐다보면서 맨날 이제 고통스러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투자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알고 보면 내 스스로의 공포, 내 스스로의 조바심, 인내심, 본인과의 싸움이자 전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BS에서 주식의 시대 일부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하는가 이게 얼마 전에 방영이 됐거든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UC 버클리 경영대학원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행동 재무학의 거장이다.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을 했고요. 왜 개미 투자자는 주식에서 돈을 잃는지를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분입니다. 오죽하면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래는 당신에게 해롭다. 잦은 매매를 할수록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조그만한 이익에도 불안해하면서 금방 팔아버리더라. 그리고 본전 생각에 손실이 난 주식을 끝까지 가져가더라.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 투자가 재밌고 흥미진진하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지루하고 기계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루함까지는 알겠는데 기계적이라는 말이 와서 탁 꽂히더라고요. 양치질처럼 습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카지노에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지루하지만 기계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나요? 또는 카지노에 가셨거나 또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